이런 잔인한 비행이 범행이 저지를 짓는데 맞아. 그럼 동의받은 거야? 한 번만 진짜 공개해 주십시오. Took me into the city to see a marching band. 좀 만나 뵙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사실은 영상 뒤에 있는 얘기가 훨씬 더 긴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면 굉장히 다른 면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의외의 구석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 생각하면 약간 투정쟁이라는 그런 말이 좀 떠오르는 투정쟁이. 투정쟁이. 이제 정의롭고 아, 정도 있는 사람. 무슨 방송 카피야. 그러니까. Because one day I'll leave you a phantom to lead you in the summer to join the black parade. 사실 저도 맨 처음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봤더니 호통판사라는 개념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호통판사로 불리시는 건가요? 하루에 6시간 정해진 시간 6시간인데 그 시간 내에 아이들 재판을 해야 되는데 평균 한 100명? 6시간 내에 예. 어떨 때는 한 200명 가까이가 돼. 어, 6시간 내에. 예. 그럼 뭐 한 2, 3분 만에.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나눠 보시면 네. 건당 평균 나누면 3분?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이게 뭐 해줄 게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건을 경중을 좀 나눠가지고 좀 다시 올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한테도 이제 야단을 쳤죠. 뭐. 그 짧은 시간에 작은 말을 듣고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래서 약간 충격요법으로 세게. 그렇죠, 예. 별명도 그게 하나 더 있으시던데 찾아봤더니 천시포. 천시포? 예. 소년 보처분의 종류가 10가지거든요. 그게,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이 10호 처분이거든요. 그게 약간 욕설하고 약간 왜 욕설하고 느낌이- 섞여 있죠? 네, 왜냐면 느낌이 있어서. 이제 천종호인데 네. 종자를 빼고 욕 죄송합니다. 네, 예. 예, 씹을 넣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네. 천시포라고 이제 제일 센 처벌을 많이 줘서. 예, 그렇게 이제 비꼰 거죠. 그러다가 강제야 아니면 그냥 동의받은 거야? 이런 잔인한 비행이 범행이 저지를 짓는데 아직도 아이들 모이게 해요? 퇴근하시면 뭐 하세요? 퇴근하면 이제 위기 청소년들하고 축구단 만들어서 매주 목요일 축구를 합니다. 오늘 목요일 멋지다. 예. 그러면 팀 이름도 있어요? 예, 만사소년 FC라고 모든 일에 소년만 생각한다고 아, 배티 나온다. 그럼 거기 회원 몇 명이나 되나요? 그 축구팀이요? 구속원들은 저한테 재판을 받았던 비행청소년들 네.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원, 소위 말하는 고아원 아이들이 소문 듣고 옵니다. 그래서 적을 때는 한 20명, 오고 많을 때는 40명 정도 와서 그러면 비용이 그러니까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식대가 한 40명 모이면은 아이들이 낼 수는 없을 네, 정도로. 많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한 번 하는데 한 40만 원 가까이 이상 나옵니다.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근데 여러 가지 후원도 받고요. 제가 책 쓴 인쇄를 거기 이제 사단법인에 넣어서 이렇게 모아서 그러면 단장님이신가요? 감독님이신가요? 저도 선수입니다. 선수로 드시는 예, 아이들이 저를 최전방 공격수로 넣더라고요. 그건 약간 아니 오늘 이제 어렵게 모셨어요 사실. 혹시 만나 뵈면 좀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너무 많죠. 일단 저는 최근에 라이브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그 경찰이 나오는 드라마. 네, 예. 그때 보면 촉법소년이라는 네, 나오죠. 그래요? 네. 법소년? 촉법소년. 이게 뭐예요? 처음 알았는데 법에 저촉된다. 그래서 촉법 소년.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네.
형사처분을 받지 받지 않는 않는 거죠. 소년들. 몇 살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어리다는 게? 이제 13세부터 만 10세까지는 예를 들어서 네. 그 살인해도 형벌을 아, 형사 처분을 안 받는 그렇죠. 법. 데려가서 조사해야겠습니다. 조사? 경찰이 무슨 권한으로? 아니, 우리 원재는 촉법소년도 안 되는 나이에요. 형사 책임 완전 제외자라는 거 이거 몰라요? 이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기본법이 형법입니다. 형법에서도 출발해서 특별법이 많은데요. 그중에 특별법 하나가 소년법이고 소년법은 형법을 보완하는 법입니다. 왜 보완하냐면 형법만을 보면 13세부터 그 이하의 소년들에 대해서는 형법상으로는 아무런 그 처분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를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소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게 최근에 약간 이슈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소년하면 굉장히 어린 이미지였는데 지금 사실 소년들 보면 굉장히 성장을 빨리 해서 네. 소년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큰 아이들이 많은데 등치 큰 아이들 많죠. 그래서 뭐 어떤 일각에서는 이게 시대에 맞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소년법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네. 하시기도 하고 폐지 얘기도 나왔고. 네. 이제 부산 유수생 폭행 사건이 그렇죠. SNS에 나오자 사진이 나오는 예, 소년법 폐지 운동이 일어났고 청원까지 40만 명 넘은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4살 여중생을 공사자재 등으로 100여 차례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폐지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습니다. 네. 예. 최근에 보면. 왜냐하면 이해도 돼요. 네. 솔직히 살해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과한 사건, 너무 흉폭해요 사건이. 네. 근데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지? 이거? 네. 그런 마음에 막 입장 바꿔놓고 내가 피해자의 어떤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이거 형벌이 너무 약한데? 아마 특히 부산 여중생 사건에서 그런 마음을 확 들고 일어났던 예, 것 같아요. 예. SNS에 올린 네, 사진을 보면서 예. 이거 너무하는데 아무리 청소년이라 그래도 야 이거는 좀 소년법 이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어떠세요? 그 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할 사건들이죠. 예. 그런데 이제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가 전체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그 인천 초동생, 소년범죄 중에 예, 인천 살인이나 초동생 살인 사건. 얼마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1% 가까이도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인천 초동생 살인 사건보다는 낮지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같은 그런 폭력이 이루어지고 예, 조금 네. 중한 범죄들 그거는 5% 가까이 안 되거든요. 아 전체 범죄 중에 예. 그러니까 나머지가 95%가 아이들이 그냥 배고파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가출하면 성매매하는 그런 범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1%를 위해서 소년법을 폐지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한 95%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게 맞는 처분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적으로. 뭐 지금도 사실 소년법보다 이게 너무 이거 흉폭한 범죄라고 하는 경우에는 성인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초등생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폐지보다는 상한이 20년으로 묶여 있는데 그걸 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안 합니다. 파사님 그럼 부산 여중생 사건의 그 피해자는 잘 있나요? 혹시 연락하셨나요? 그 아이를 우연히 제가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제 법정에서. 그 이후에 예. 그 아이도 아까 말했듯이 학교에서 잘 적응을 못하는 아이, 부적응하는 아이였거든요. 그걸 가출해서 그 가벼운 비행을 저질러서 저한테 재판을 받게 됐는데 지금 이 아이가 지금 학교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로 이름이 날려버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얘는 이제 학교를 중단해야 되고 또 학업 중단 청소년으로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돌아갈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재판 마치고 점심 먹으면서 사진 찍자 해가지고 이제 사진 예 휴대폰 사진 찍고 예, 판사님 따라하자 하면서 딸을 하자. 너 내 딸 해라. 그래가지고 학교 돌아가서 누가 뭐라하면 네 사진 보여주라고 판사님
우리 아빠다. 우리 이렇게. 백이 천사야. 백이 하나 있는데. 사진만 봤을 때 잘 모를 것 같은데. 아이들 잘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지금 복귀해가지고 중3 잘 지내고 있고요. 아, 다행이다. 예. 그래가지고 저하고 계속 카톡 주고받고 있고 우연히 이제 중간고사 마치는 날 저녁묵자고 이제 했는데 근데 아침에 보니까 어버이날인 거예요. 이 아이가 카네이션을 사올라나 아니면 카네이션을 들고 왔더라고요. 진짜요? 예. 아까 기대하셨구나. 예. 아침에는. 알아자 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5월 8일에 약속을 그건 잡으셨나요? 아니고요. 내시만 생각하고 학생들이 그래서 예, 그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가해자를 엄벌하더라도 피해자의 그 마음의 상처는 100% 씻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함께 이 상처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아이에게 힘이 되어주고 예, 하고 있는 거죠. 예.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빈부인가요? 아니면 가정 환경인가요? 아니면 뭐 학교 문제인가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애착 손상이 애착 손상. 애착 관계, 사랑 애착, 붙을착, 사랑으로 이렇게 탁 부부하고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네. 가정 해체도 그렇게 영향력을 덜 받는데 가정 해체되는 이 단계에 이래가지고 고래 사업에 새우등 터진다고 거기서 아이들이 가정 폭력을 보고 아동 학대를 경험하고 자기를 보호해줄 누군가 필요하잖아요. 사춘기에 또래관계 그러니까 이제 형들, 오빠들 이렇게 올리면 의리 지킨다고 범죄 현장에 따라가지고 되고 그러니까 남이 조금이라도 시비 걸면 욱하게 해서 폭력을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애착 손상 문제가 아이들한테 지금 가장 큰 비행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닌가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애착을 깊이 안 해주면 누군가의 애착 대상을 찾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심한 그 극단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 제가 사실 많이 봤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부모가 정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수성가해가지고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후달리지도 않는데 오빠하고 이제 그 여동생하고 이렇게 있는데 오빠는 그래도 부모님이 시키는 사교육 선행학습 따라가는데 여동생이 약간 보니까 이 지능이 낮은 상태인데 부모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와 같이 이제 똑같은 공부를 시키는데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실망하는 모습을 애가 느끼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출해버려요. 가출 아니고 저는 탈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탈출. 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이 부정을 못 느끼니까 17살짜리 남자아이가 이제 흑심을 품고 이 아이를 이제 같이 오빠처럼 해주면서 밥도 사주고 굉장히 잘해주니까 얘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한테 이제 성폭행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가출 신고해가 집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니까 아버지 그 사정을 아니까 더욱더 이제 아이한테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도 또 알잖아요. 그래서 또 가출합니다. 또 가출을 이번에 24살짜리 남자아이고 동거생활 6개월 하면서 그 아이가 이런 낸 아이를 그 성매매를 시킵니다. 성매매로. 그 아이가 이제 그 성매매로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성매매에서 사건은 피해자가 성매수한 남자가 아니잖아요. 피해자는 그 성매매한 그 아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그 자신이거든요. 그런데도 얘는 이 남자아이가 자기를 위해준다고 해가지고 몸을 바쳐서 돈을 벌려고 이 아이를 이제 같이 먹이 살리는 이런 이제 극단적인 예. 나는 그 결과까지도 판사는 가게 애착 되거든요. 손상, 예. 애착 손상을 언제 입냐면요. 이런 소리 들을 때, 넌 몰라도 돼.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요. 다 알거든요. 네. 그 불러가지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대우해주고 맞습니다. 같이 상의하고 지금 부모가 이런 일로 싸웠다.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해주면은 절대 삐뚤어지지 않아. 판사님도 근데 집에서 아이들한테 네. 호통 판사시잖아요. 호통 아빠처럼 막 호통도 치고 막 그러세요. 집에서는 아니요. 집에서는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준다고 와이프한테 늘 야단 맞습니다. 이게 뭔가 좀 그래도 좀 짚을 걸 짚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어쨌든 저는 이 한국 사회의 가족 해체 가장 큰 부분이 아버지들이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아동 친화적이고 여성 친화적인 이런 가족 분위기를 만들려고 힘 닿는 데까지 설거지도 함께 하고요. 가급적이면 아이들한테 야단 안 치고 해보주려 하면 되고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림을 큰 도화지 하나에 그림을 그렸는데 한쪽에는 오골머리 아줌마가 이 거인 같은 아줌마가
있고요. 사모님. 예, 옆에 조그만 아이 3명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예, 저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같이 거기 짜는데.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 집 사람은 이제 고시공부하는 혹시 준비할 때? 만났습니다. 아, 만나가지고. 그때? 예, 그래가지고 둘 중에 먼저 누군가 합격하면 결혼하자 해가지고 제가 먼저 합격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얘기 많았잖아요. 있었잖아요. 중매쟁이 붙고. 네. 실제로 주변쟁이 좀 붙어요? 연수원 결혼하고 연수원에서 합격하면. 예, 연수원에서 이제 그 수업 마치고 쉬는 시간에 있는데 뚜쟁이가 와가지고 아, 앞에서 진짜로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네, 계시는구나. 예. 그럼 사모님이 조금 불안해하셨기도 아니요,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험 합격하자마자 그런 얘기가 이제 벌써 나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제 그 다른 마음은 안 가지겠지 뭐 혹시라도 우리 저희 두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이게 뉘앙스를 풍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격하자마자 바로 결혼 날짜부터 잡았습니다. 합격하자마자 예, 예. 사모님이 그럼 바로 생각하셨어요? 네,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제 결혼 한 일주일 앞두고 결혼 못 하겠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제 설득하다 안 돼가지고 장모님한테 가가지고 결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막 장모님께서 니 죽고 내 죽자. 야.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요. 둘 다 양가 다 이제 어려운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대출 받아서 빈 용달차 옆에 타고 예, 서울 봉천동 아, 봉천동에. 예, 반지하 땅 감방에서 그때- 신혼생활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편이 좀 다시 좋지도 않았고 좀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이렇게 성공한 거 보니까 진짜 개천에서 형 낫다고 생각하시고 자꾸 우리 하지 말라고 독일 속담을 써요. 속담을 써요. 독일 속담 잘 몰라요. 10대 남녀 여러 명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종업원을 협박해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뜯어낸 돈만 900만 원이 넘습니다. 가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 이 범죄 자체가 하나의 그 놀이처럼 돼버렸다. 보육원 출신 아이들로 구성된 축구단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주도해 만들고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학교가 정상화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판사님께서 이렇게 만사소년을 본인을 지칭하시는 말도 만들어내셨는데 근데 저는 판사직을 오래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또 형제들이 어렵게 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연금을 받고 부장판사가 되면 퇴직할 생각이었죠. 17년 되고 20년 정도 되면 연금이 나오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제 인사 패턴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느닷없이 근데 후배가 형 우리 창원으로 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창원으로 네, 발령이 우리 저희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그 패턴이 바뀌었으니까 이해를 못 하고 이제 찍혔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충격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두 명이 이제 갖고 거기 가서 형사 사건을 맡아야 되는데 형사도 또 판결도 써야 되고 또 유무죄 가려야 되고 어려우니까 소년재판은 안 그렇거든요. 판결문 나왔어요. 판결문은 이제 세분 내용만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소년 재판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제 인생을 바꿔버렸죠. 첫날부터 이제 호통을 치게 된 거죠. 아이들 이제 상황을 보고. 근데 8년이나 계셨단 말이에요. 너무 열악했습니다. 비행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누구 하나 이슈화하지도 않고요. 저도 어렵게 컸고 우리 동생들, 형제들도 어렵게 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저마저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가는 2년 세월일로 판사 생활하기는 너무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명도 높아지는 거를 내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 아이들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력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경남 일대로 혼자서 운전해 다니면서 이제 이 아이들 문제 좀 해결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이게 흘러가는 게. 하지만 그럼에도 알 수 없는 운명 같은 그리고 우연히 겹쳐 보이는 인생에 의지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진짜. 근데 이 사이사이에 판사님의 의지가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대목이 사실은 그 사람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위기 청소년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종 중에 참치. 참치가 양식이 되는 거 아세요? 네, 최근에 네. 한국에도 되죠. 네, 양식에서. 그래서 참치가 크고 성격이 급한 고기거든요. 그래서 이 양식을 하는데 수백 번 실패를 했습니다. 양식을 하려면 울타리를 쳐야 되고요. 근데 참치도 울타리가 보이면 그냥 가서 들이받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받고 죽어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하나 안 되니까 이제 연구한 결과 태평양에 참치들이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큰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는 없는데 그 은혜 울타리가 안 보이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거기서 번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 울타리가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여러분들 실내에 있거든요. 이거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아이들 아무리 말썽 피우고 문제를 일으켜도 이 울타리만은 내가 지키겠다. 너무 좁게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훈계하기보다는 진짜 큰 울타리를 쳐놓고 그것만은 절대로 나는 양보 못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건배 한번 해야 되지 저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라도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예. 부탁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뭐 아니 저희들 그 아이들 회복센터 아이들한테도 인문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책을 우리가 읽고 저자들을 부산에 모셔가지고 북토크를 합니다. 그 사례비는 적지만 아니 혹시 시간 사례비 안 되시면 받아도 됩니다. 네. 다니엘한테 혹시 뭐 또 기대되는 거 없어요? 왜? 이게 부산까지 이렇게 얼굴만 또 보여줘도 다. 아니 저는 이게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해서 아니 저는 진짜 아까 속으로 그 생각했었어요. 나는 목요일마다 진짜 서울에서 일을 빼고 축구로 와요. 같이 좋네요. 축구할까? 네. 그런 네. 생각했어요. 네. 자주 안 오셔도 되고 네. 딱 한 번만이라도 와주시면 애들 진짜요. 힘이 아니, 됩니다. 뭐 강연이든 아니면 목요일 와서 진짜 같이 축구하는 것만으로도 네. 저희 오늘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제가 감사드립니다. 바쁜 분인데 네.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회를 좀 먹고 싶은데 어디가 맛있을까요?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KBS